자, 8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요즘 이과도 공무원 붐이에요. 개발자 취업 시장 너무 박살이라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모든 이과가 공무원 붐은 아니겠죠. 모든 이과. 보통 이과가 뭐예요? 공대죠, 공대. 예, 보통 공대를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전화기 플러스 컴공 4개입니다. 예, 전자공학, 화학공학, 기계공학 거기다가 이제 컴퓨터공학까지 4개죠. 근데 요즘에 가장 이 4개 중에 안 좋아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컴공이에요, 컴공. 한때 가장 잘 나갔었죠, 한때.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컴공이 대세였잖아. 코딩이 대세였고, 이제 개발이 대세였지 않습니까? 한때 개발자가 굉장히 각광받는 직업이 되었었잖아요. 야, 근데 참 신기한 게 IT가 약간 비트코인 보는 것 같아, 비트코인. 쭉 올라갔다가 쭉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때는 대기업 개발자 되는 게 대세라고 막 네카로컵에 가는 게 최고라고 이렇게 자랑하는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요즘 뭐 그런 일반 IT 회사 취업도 힘들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도 전공자가. 네. 옛날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옛날에는 비전공자도 취업은 됐었어요. 큰데 아니더라도. 그만큼 IT 쪽에 기회가 많았는데 요즘은 오히려 이제 전공자들도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 그럼 몇 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 일단 IT가 좀 꺾이기 시작했죠. 네, IT 쪽이. 보통 IT 같은 경우 이제 그런 네카라쿠베, 네이버, 이제 카카오, 라인, 쿠팡, 배민인데 이런 쪽이 이제 옛날처럼 막 사람 막 뽑고 이렇게 투자를 많이 안 하게 돼버렸죠. 거기다가 또 이런 플랫폼 회사도 있겠지만 보통 게임 회사가 많이 있죠, IT 회사는. 근데 요즘에 게임 쪽이 많이 시청거리죠. 3N이라고 하는 이제 넥슨, NC소프트, 넷마블. 게임 쪽이 예전 같지 않죠. 왜냐면 사람들이 요즘에 현질을 많이 안 하니까. 보통 게임 회사는 현질을 먹고 사는데 현질을 안 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현질 게임도 이미지가 너무 안 좋잖아요. 이게. 이미 좋은 게임이 없잖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모바일 게임 현질도 잘 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떨어지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기존에 있던 직업들 내보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거기다가 요즘에는 이제 나라에서 지원도 많이 안 해주다 보니까 스타트업 같은 것도 이제 못 살아남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도 좀 줄고 거기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IT에서도 있게 된 AI 이제 챗GPT나 그런 AI 프로그램들이 많이 상용화되면서 많은 회사들이 그걸 쓰기 시작했죠.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이제 IT 회사들도 인건비에 대한 부담 느낀다는 거죠, 인건비. 그러면서 이제 사람을 줄이기 위해서 인건비 절약을 위해서 AI 프로그램이나 챗GPT 쓰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입 사원들이 할 게 없어, 이게 들어와가지고. 예. 뭐 미국 같은 게 더 심하지 않습니까? 뭐 많은 그런 이제 실리콘밸리 그런 대기업 회사에서 대규모로 사람들 정리하고 있으니까. 왜 정리하겠어요? 회사 입장에서 필요가 없으니까. 왜 필요가 없냐? 과거는 필요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 사람들 대신할 수 있는 게 생겼잖아요. 그게 뭐예요? 바로 AI죠, AI. 그러니까 참 몇 년 사이에 가장 큰 변화가 생긴 이 직업군 중에 하나가 IT입니다. 맞죠?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쭉 한 번에 꺾일 수 있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나쁘기 심했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엔 IT로 뭐 회사 잘 들어간다, 돈 많이 버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이게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도 앞으로 언제까지 내 이 자리를 유지할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IT가 좀 꺾이게 맞죠. 컴공 쪽이. 전자하고 기계는 그나마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전자기계 쪽은 수요가 있거든요. 전자기계는. 왜냐하면 보통 대기업 같은 데 보면 보통 대기업 엔지니어 중심 회사들이 많아요. 엔지니어. 엔지니어 쪽은 전자나 기계 전문자를 많이 원합니다. 많은 대기업에서. 예. 그러니까 여러분 대졸 채용을 보시면 문과생들 안 뽑는 거지. 전자나 기계 쪽은 꾸준하게 사람 뽑아요. 예. 기계는 또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수 있잖아. 어떤 회사든지 간에. 예. 전자나 기계는. 그래서 그나마 뭐 예전보다 안 좋긴 한데 그래도 아예 취업이 안 되는 건 아니야, 전자기계는. 근데 컴공 쪽은 완전히 안 좋아졌죠, 컴공 쪽은. 예.
물론 전자기계도 예전처럼 막 사람을 막 뽑지 않습니다. 막 뽑진 않지만 그래도 뭐 자격증 따고 어느 정도 커리어 쌓으면 뭐 중소중견에서 대기업 이직하는 것도 좀 있고 그래요 이게. 뭐 아직 이과가 완전히 죽은 건 아닙니다. 이과가 죽었으면 뭐 문과는 뭐 살아있게 그렇지 않습니까? 문과는 더 심하지 않습니까? 문과는 완전 초토화됐잖아요 이게. 문과 요즘 인서울도 갈 데가 없어가지고 난리지 않습니까? 그냥 문과는 그냥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이게. 문과 아예 뭐 받아준 곳이 없지 않습니까? 요즘에 금융권도 사람 안 뽑죠. 금융권도 몸짓 줄이게 하고 있고 뭐 대기업에서도 이제 요즘에 사람 안 뽑고 중소기업도 사람 안 뽑아. 뭐 중소기업도 사무직자리 얼마 없거든. 사무직자리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잘 안 뽑는단 말이야 이게. 중소기업도 사람이 많이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요즘에 뭐 그런 콩공 나오신 분들이 콩공 쪽으로 취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 시험 좀 많이 물리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 콩공으로 칠 수 있는 시험이 있긴 하거든요. 공무원 시험 중에서. 일단 전산직, 예. 국가 중에 전산직이 있죠. 전산직 시험이 있고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경찰 시험 중에 정보통신 시험이 있습니다. 정보통신. 네. 정보통신 전공한 사람들, 콩공 전공한 사람들만 시험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왜 상황실 같은 거 보죠. 일일이 상황실 그 부분에 있잖아요. 막 그 그런 이제 각 현황 보여주면서 막 이렇게 그 근무복 입고 일하는 사람들 있죠. 귀에다가 이제 헤드폰 끼고, 예, 그게 정보통신이에요. 정보통신. 관제실에서 일하는 사람들. 예. 그쪽 계열은 이제 컴공주 뽑거든요. 아마 그런 쪽은 아마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버스사 쪽. 예. 그래서 이제 뭐 컴공주도 예전 같지 않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기 중에서 화학공학은 망했어요. 석유화학 불황이나 요즘 공대 전반적으로 취업 많이 감소했고 취업 힘듭니다. 그래도 그나마 전기과 기획과만 생존한 겁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화학공학이 예전 같지 않죠. 우리 화공이 정말 좋았는데 맞죠? 일단 우리나라 제조업 중에 탑 클래스가 뭐 현찰하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탑 클래스는 석화예요. 석화. 석유화. 네, 석화 어디 있습니까? 석화는 저기 충남 대산 그리고 저 여순강. 여순강이 뭐냐 하면 전남, 여수, 광양, 순천 그리고 울산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석유화학 공장이 있어요. 예. 보통 대기업 생산지 탑이 뭡니까? 예, 석유화학이에요. 예. 보통 현찰을 탑을 하고 있는데 현차보다 위가 있어요. 현차보다 위가 어디냐면 GS 칼텍스, 이원, SK 가스 그리고 또 뭐 있지? S-오일 예, 여기 4총사 여기가 탑입니다. 근데 여기 요즘에 많이 어려워요. 이 네 군데. 그리고 여기랑 비슷한 레벨이 여천 NCC가 있고 또 뭐 현대올뱅크 그리고 금호석유화 뭐 이렇게 몇 군데 있는데 한 군데 어려운 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다 어려워요. 전방위적으로. 원래 석유화학이 힘들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이거 아마 아실 거예요. 경기를 크게 안 탔습니다. 뭐 다른 쪽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데 석유화학은 항상 성과급이 잘 터졌고 거기 다닌 분들은 크게 걱정이 없었어. 여태까지 그랬다고 여태까지. 그래서 이게 참 이례적입니다, 여러분. 석유화학이 힘들다 말하는 게 이례적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예전만큼은 안 될 거라는 예상을 했지만 이렇게 확 꺾일 거라는 생각 못 했어요, 이게. 네. 이렇게 뭐 많이 힘들지가 예상 못 했죠, 이게. 그러니까 서서히 이제 좀 사양 산업이 안 좋아질 거라 예상했겠죠, 이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순식간에 안 좋아질 거라 예상 못 했지. 그래서 특히나 저기 LG화학은 사정이 많이 안 좋다고 하죠. LG 쪽이 요즘에 계열사가 다 안 좋아요.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에너지솔루션, LG이노텍 다 안 좋아. 좋은 데가 없어요, 이게. LG 쪽은 지금. 그래서 원래 화학은 희망퇴직을 잘 안 받거든요. 크게 재무제표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적자가 크게 안 나기 때문에 희망퇴직을 안 받는데 지금 보니까 뉴스 보니까 LG화학 쪽에서 희망퇴직을 받는다고 그것도 적게가 아니라 많이 받고 있다고
기사를 좀 본 적이 있거든요. 예. 희망퇴직 많이 받는다는 얘기. 그만큼 회사가 지금 적자가 많이 나고,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회사 입장에서 저 정직원이 눈에 가시예요. 왜 눈에 가시인지 아십니까? 돈을 많이 받거든요. 회사가 뭐 돈을 많이 벌면 저 사람도 몸값 비싸도 유지할 수 있는데, 문제는 회사가 이윤이 안 나는데 몸값은 엄청 비싸. 이 화학비 기본급이 엄청 높거든요, 이 사람들이. 뭐 성과급이 아니더라도 이제 각종 수당으로 받아가는 분이 많단 말이야. 예전에 제 방송에 LG화학 다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교대 근무로 15년 차인데 9천에서 1억 사이 받았거든요. 예. 적게 받는 게 아니죠, 여러분. 예. 뭐 경기가 좋은데 그 정도 받아가면 누가 뭐라 하겠어. 근데 회사가 많이 힘든데 그렇게 돈을 많이 받는 억대 연봉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웬만하면 다 억대 연봉자는 말이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 정리해야 되는데, 문제는 거기 다닌 분들 중에 지금 이 와중에 나갈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죠. 거기 처자식 있는 사람도 있고 아파트 대출금 갚아야 되는 사람도 있는데 누가 나가겠어, 이게. 그래서 지금 눈치 싸움하고 있는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 누가 나가냐. 그러니까 누군가 나가주길 바라는 직원들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죠. 요즘에 전반적으로 많이 힘드니까. 예. 그걸 어떡하겠습니까? 버텨야죠. 버텨야지 뭐. 예. 버티세요. 예. 석유화학 그 다니시는 분들 버티십시오. 어차피 버티면 못 자릅니다. 못 잘라요. 아시잖아요. 정규직은 어떻게 건들 수가 없어요. 회사가 쫄딱 망하지 않는 이상은. 뭐 누군가 나가겠죠. 아무튼 그만큼 요즘에 취업장이 많이 힘들기 때문에, 지금 다니는 분들 힘들더라도 어떻게 잘 버텨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